예, 오늘 낙동강 영상 아카데미는 사진으로 만나는 낙동강 에코 트레킹입니다. 조금 답답한 이런 이론적인 것보다는 발원지부터 510km, 태백 황지 발원지에서 부산 낙동강까지 510km를 300여장의 사진과 함께 에코 트레킹의 강의입니다. 주로 내용은 그래도 에코 트레킹의 개요나 구간별 에코 트레킹 가기 전에 우리가 에코 트레킹이 강 문화의 하나의 분류이기 때문에 강 문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와 가치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낙동강 유역과 물순환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하고 트레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문화 정의, 강문화 활성화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강하천 살리기 하면서 진수하천 살리기, 자연하천 살리기, 생태하천 살리기 하면서 강문화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시민환경 활동하면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부터 하천 살리기의 가장 높은 단위를 공원하천, 자연하천, 생태하천, 그 후에 문화하천, 르네상스 하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수와 관리와 생태가 보존된 이후에 인간이 공존을 하면서 누려야 할 것이 강문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문화는 강의 고유성이나 역사성, 장소성을 이해하고 강의 생물 다양성과 인간의 여가를 공생할 수 있는 문화를 강문화라고 합니다. 강문화의 물리적 기초로 본다면은 공유자연인 강유역과 생태계가 있을 거고요. 그 안에는 인문자원과 자연자원이 강문화의 정체성의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강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강하천의 인문 생태의 장소성을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자연적 회복에 우리가 강문화를 활성화하는 데서는 자연적 회복의 기여를 조금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강문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강의 특성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의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 중에 하나가 에코 트레킹이고요. 에코 트레킹의 강문화로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성이나 접근성, 생태성과 연관한 문화 인프라를 스스로 만들어 나오고 지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에 존재하는 역사와 문화 생태에 대한 이해로 강을 이해해야 되는 건데, 제가 오늘 아침 바깥에서 추앙하자고, 요즘 드라마 핑계대고 강을 추앙하자고 제가 바꿨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강의 콘텐츠를 찾아보면은 강의 이전과 강의 오감, 스토리텔링으로 강 자연과 자신이 일체화되는 것들을 느낄 때, 이게 강 문화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본다면 강을 강답게 하거나 강을 바로 이해하고 적응하기, 그리고 풍성한 강 문화를 스스로 만들고, 그리고 강과 유역의 소통,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강 문화 활성화의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 콘텐츠 중에서는 맨 오른쪽 편에 나와 있는 생태 관광 에코 트레킹을 이야기해서는 맨 왼쪽에 있는 강의 문화나 근대 문화, 현대 문화, 그 안에 나와 있는 서현 항구, 서현 향교, 정자, 포구, 나도 이런 것들이 다 콘텐츠적으로 이해를 해야 에코 트레킹을 통해서 강을 이해하는데 저는 기본 자산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차트입니다. 낙동강 유역과 물순환의 이해인데요. 지도가 자세히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낙동강은 태백에서 백두대간으로 해가지고 낙동정면의 지리산 갔다가 다시 낙남정면으로 해가지고 들어오죠. 그리고 낙동강은 태백 있고 낙동정면에 있고 낙남정면을 해가지고 도는 이렇게 분지로 사이에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성호 이익 선생이 영남의 큰 물, 낙동강은 크고 작은 하천이 일제히 모여들어 물 한 방울도 밖으로 새어 나가는 법이 없다. 이것이 바로 여러 인심이 한데 뭉치어 부름이 있으면은 모이는 것이 낙동강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동강 유역이 어떻고 수계가 어떨 때 이 말이 좀 대변해 주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낙동강 유역 현황도는 사실 현대의 낙동강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하고 활용하자는 측면인데요. 주로 제일 핵심이 맨 오른쪽 편에 있는 안동댐, 이마댐의 수자원을 보존과 공급, 관리를 통해서 낙동강의 물순환과 수자원의 이해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형린댐이 안동댐 12억 톤, 이마댐 이쪽에 한 7, 8억 톤, 그 다음에 하천댐이 여기 7억 톤, 진주 난강댐이 한 4억 톤 정도. 요렇게 강의 오른쪽 편에 보면은 영천댐과
운문댐, 밀양댐 해서 식수 전용댐 또는 안동댐에서 수로로 영천댐에서 다시 운문댐 포항으로 가는 이런 물순환의 과정들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강에 있는 여기 파랗고 뭐 빨갛고 뭐 이런 거는 주로 치수장, 정수장, 공단, 그리고 대도시가 어떻게 형성되면서 이 물의 수자원과 물 관리, 물 이용을 활용하는 게 이 지도로 볼 수 있는데요. 뭐 오늘은 이 강의가 목적이 아니어서 이 정도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낙동강의 간단한 개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낙동강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백두대간으로 둘러싸인 분지로 영남 지방의 중심부를 흐르는 강이 낙동강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의 개, 사고와 우리가 이성의 개가 일체감을 이루는 게 낙동강. 그 안에 이제 문화와 생명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듯이 산은 문화를 갈라서 먹고 물은 문화를 옮겨서 퍼지게 한다고 이게 선현들이 말씀이 있듯이 이 분지로 둘러싸여 있는 낙동강은 문화와 우리 생명이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면적은 남한 면적의 한 25% 정도가 되고 길이는 510km인데요. 발원지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 어떤 책은 520km 나오는데 그냥 510km 정도 이어놔도 그게 뭐 학력고사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발원을 봤을 때 우리는 항상 북쪽만 보잖아요. 그죠? 항상 북쪽은 아까 황지천의 황지라고 보면 되는데 최남단은 어디냐고 했을 때 경남 고선에 가면 대가면에 갈천리 상류를 최남단으로 보고요. 최동단은 그 경북의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백양산에서 발원하는 게 그거고요. 그 최서쪽은 그러면 어디냐? 그건 지리산 남원시 운봉읍 장교로 보고 있는데 뭐 아직은 이것까지는 책에 문을만 나와 있을 뿐이지 자그마한 비석도 없어서 우리가 강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는 이 진흥환기처럼 이 4개 최남단 서단을 한번은 1년에 한 번씩은 갔다 와봐야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낙동강 간단한 개요는 어쨌든 앞에서 지도를 보면서 많이 설명했지만 태백 한백산 황지에서 발원해서 태백에서 봉화를 거쳐서 안동댐에 모였다가 이마와 청송의 반변천 지류를 합치면서 서쪽으로 다시 흘러가죠. 서쪽으로 상주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내성천 그리고 문경의 영광, 상주의 병성천을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큰 강이 돼서 낙동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 문헌에도 이 상주의 동쪽에 비로소 큰 물이 있다고 해서 낙동강이라는 어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에서 내려와서는 의성의 위천, 선산의 감천, 대구 금호강을 거쳐서 고령에 가면은 해천, 합천의 황강, 남지의 남강을 받아들이고 부산에 다가올 때는 밀양강과 양산천을 합류해 바로 이제 남쪽으로 빠지죠. 그죠? 빠지면서 이 부산과 김해의 너른 평야와 모래섬들을 바다에 흩뿌리면서 남해로 합류하는 게 낙동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기에서 하천은 한 785개인데 그 중에 국가하천은 11개, 지방하천은 774개인데 아주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수계는 낙동에 물방울이 모이는 거고, 건역은 물방울이 그 태화강이나 낙동강 밖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 건역을 포함한다면은 1187개가 하천에 몇백 개 더 있는 거죠. 그죠?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 인구는 한 1200만 명 정도로 보는데, 이게 이제 주로 구미 국가공단이나 대구 달성공단 등 산업단지가 조금 많이 있고, 중상류에 대도시가 밀집되어 있어서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조금 어려운 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행정구역으로는 태백, 봉화, 안동, 그리고 구미, 경산, 대구, 경남, 창녕, 진주, 김해, 부산 해서 8개 시도에 54개 시구군이 있는 게 낙동강의 개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동강이 굉장히 크고 긴 강인 것 같은데 그 낙동강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낙동강은 뭐 남한으로 본다면 가장 긴 강입니다. 유역으로 본다면 한강이 가장 크다고 보는 거고, 길이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한강은 북한강이 있으니까 그걸 길이로 안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낙동강이 가장 긴 강인데요. 옛날에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물류와 전쟁, 마을과 도시국가 형성됐을 때는 주로 가야의 동쪽을 흔대서
그 뭐 가락의 동쪽, 가락국의 동쪽에서 낙동이라고 불렀고 어떤 때는 항산진 또는 가야, 항산강 또는 가야진으로 불렸었는데 지금 가야진으로 본다면 양산 쪽에 가야진사가 있잖아요. 그 황산 예, 항사에 있는데, 예, 있는데, 그 주로 신라하고 가야가 싸울 때 전쟁을 하더라 하루라도 용산에 제사를 지내는 게 가야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적인 물류와 교육, 전쟁이 일상적이 벌어졌던 곳에 강 이름을 붙일 때는 신라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가락의 동쪽이라서 동쪽이라서 낙동강에 하는데 실제 조선시대에 넘어와서는 택리지나 여타문헌에 의하면은 상주의 동쪽 16리에 강이 큰 강이 있는데 그걸 상주의 동쪽에서 낙동의 동자로 하고요. 낙강은 뭐냐 할 때는 우리 낙동강의 이름은 물 이름 낙도는 강 이름 낙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문헌에 보면은 떨어질 낙이라고 봅니다. 상주의 동쪽에 비로소 큰 강이 되지만 상류는 작은 물줄기지만 경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떨어질 낙자와 상주의 동쪽에서 낙동강으로 불리는 게 좀 일반적이었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어는 그렇게 조선시대 문헌에 봤을 때는 그렇고 지금도 상주에 가면은 여기에 상주에 보면은 그죠? 낙의 근원이라고 해서 낙양이 있고요. 낙서, 낙동, 낙서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는 낙양, 근원양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낙동은 그런 의미고요. 고려 신라 오면서 주로 영남 지방은 이제 왕으로부터 우리 안동하면 동쪽에 편안한 마을이 안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밀란도 안 일으키고 왕과 조정과 함께 많다고 하는데 그 당시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넘어왔을 때 보는 영남 지방은 인재의 보고라고 불렸었고 조선 인재의 반은 영남에 있다는 문헌에 넣을 정도로 영남 지방은 한국 불교나 유교 문화의 또 발상기 동시에 양반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영남과 낙동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코스, 이제 지금부터 진짜 사진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에코 트레킹인데요. 주로 20개 구간을 주로 했는데 오늘은 20개 구간을 하나하나 하기보다는 이렇게 크게 6개 구간을 상류 1구간, 2구간, 중류 1구간, 2구간, 하류 1구간, 2구간인데 주로 낙동강이 510km로 봤을 때 딱 170km가 태백에서 안동댐까지 170km입니다. 또 안동댐에서 대구까지가 또 170km, 대구에서 부산까지가 170km에서 그렇게 좀 나눴다 보시면 됩니다. 상류 구간은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 상류 1구간은 낙동강 발원지와 원시비경길, 그리고 신선이 사는 소라동천 태릉 물고기길로 해서 그 상류 2구간은 문명의 길을 거부하는 자연과 가장 닮은 길, 그리고 태계의 등길과 안동 호반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부터 지금부터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도는 그냥 사진으로 길 코스는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낙동강 발원지 황지입니다. 낙동강 발원지는 태백 황지이고요. 한강은 같이 한 10km 떨어지는 태백 금룡소 쪽에 있습니다. 금강은 장수의 뜸봉샘이 있고요. 영산강은 담양의 용소가 있고, 섬진강은 진안에 대미샘이 있습니다. 보면은 샘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못 찝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금강과 영산강, 섬진강 같은 경우에는 한 50톤에서 100톤, 200톤 조그만 그냥 샘으로 보시면 되고, 근데 황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루에 5,000톤이 지하에서 용출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발원지를 하면은 제일 먼 곳을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떤 문헌에는 황지 위쪽에 황지천이라는 맨 위쪽에 너덜샘이라기도 하고 또 그 위에 또 언대샘이 있어요. 근데 이 계곡의 물이 시작된다는 거는 비가 많이 올 때는 더 위에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비가 안 오면은 언대샘에 물이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발원이라는 거는 그 우주의 기운을 이야기한 발원지의 생명의 기운을 이야기한다고 본다면은 태백 황지처럼 이렇게 하루에 5,000톤이 매일 흐르는 이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고 우면하고 그냥 따지지 말고 무조건 황지가 발원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뒤에 사진을 보면은 한강의 금룡소는 그나마 조금 신령스러운 곳이고 왼쪽은
낙동강 1300리에서 시작한다는 영음스러운 또 바위가 우리 발원지를 도둑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진 올라가면 우리가 낙동강에 에코 트레킹을 하면은 주로 한 20일 구간 정도가 되거든요. 처음에 걸으면은 510km니까 하루 30km 정도 걸으니까 저희들 한 10몇 년 전부터 계속 1년에 어쩔 때는 뭐 일주일 걷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한 20일 그런 적도 있기는 했었는데 에코 트레킹 할 때 이렇게 낙동강의 생명에게 또 발원제를 지내고 했던 사진들입니다. 지금은 그 발원제에서 넘어가면 태백의 첫 구간은 사실 도시의 도로길로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2년 전부터 태백시가 이렇게 작은 하천을 황제부터 복원을 해가지고 수변길로 일부는 1km 정도는 이렇게 수변길을 조성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황지로 도로길로 놓으면 일부 도로길을 걸어가고 여기 도로길로 한 10km 걸어가면은 구문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자분설형 이라고 산은 물을 가르지 못하고 또 물은 바위를 뚫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필이면은 우리나라 대부분 하강안인데 이쪽이 석회암 재질이 많다 보니까 특이하게 물이 이 바위를 뚫어서 낙동강이 있는 상류 쪽인데요. 재밌는 거는 여기에 보면은 이 구멍소, 이거는 구문소를 예전에는 구멍이 뚫렸다고 구멍소라고 하는데 동굴 안쪽에 보면은 초서체로 오복동천 자계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문을 열리면은 오복이 있는 이상향 동천이 있다는 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 정감록에 놓는 이런 십성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태백의 구문소부터 인기 그리고 봉화 일부까지는 대부분 다 설화동천 유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정감록에 십성지 중에 7군데가 그 백두대간 그 소백줄령 쪽이거든요. 청송, 봉화 요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감록에서 나오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오복동천 자계문이 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카지노가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오복동천 자계문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조금만 더 내려가면 한 10km 정도 도로길로 내려가면은 여기에 이제 영풍제로서 석포제로서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낙동강 삼류의 안동댐까지 가장 중금속의 황산이나 아연 등등으로 해서 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공장이 있는데 이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석포가 한자 이름이 포구입니다. 포구포자예요. 저 산 위에 포구포자 쓰는 데가 없는데 이런 돌을 분해하고 또 재련해가 하는 포구를 어떻게 알았는지 옛날부터 이 석포가 있어가지고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 석포재련소가 올해 12월 달쯤에 환경부가 이것을 이전할 건지 환경 개선해서 연장할 건지는 올해 연말에 되고 있습니다. 이 석포재련소 도로길로 한 8km 올라가면은 성부역이라고 하늘도 세평, 땅도 세평이라는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두 번째로 높은 곳이죠. 여기 영무원이 하도 사람이 많아서 바위에 썩였다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롯이 백두대간 협곡 오직길을 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은병대라고 여기도 봉화에서 낙동강 세평 하늘길이라고 12경을 쭉 해놨습니다. 12경 중에 제2경인 또 은병대가 이렇게 있는데 특히 가을이나 뭐 여름에 와도 좋고요. 이런 것이 쭉 있습니다. 낙동강 에코 트레킹을 하시면서 12경 중에 강사님이 요 길이 제일 이쁘고 멋있었다 추천하시고 싶은 곳이 있나요? 이제 510km니까 내 기분만은 조금씩 다르는데 그래도 뭐 내 기분하고 상관없이 뭐 좋다고 그냥 편안해진다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부터인 것 같아요. 여기서 금방 질문은 12경길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요 봉화 구간만 12경이고 낙동강 전체로 봤을 때는 일단 발원지하고 요 낙동강 백두대간 원시 비경길 그리고 실제 조금 분주하지만 안동의 병산선이나 하해마을 그리고 소산마을 가일마을처럼 거기에 또 영남의 1000년의 역사 문명을 만들어 왔던 많은 분들이 유승용 쌤들이나
근호설 선생이나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런 또 역사의 선인을 만나는 길도 있어요. 그런 길을 하고, 낙동강 하구길을 좀 크게, 예, 좋아합니다. 예. 가실 때마다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계절별로 특별히 이렇게 어떤 계절이 제일 좋았다 이런 경험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은 누구하고 가느냐가 좋은 것 같아요. 길가 누구하고 좋았고, 더는 사실은 날씨죠. 날씨. 이 모든 여행은 날씨인데 일단 누구하고 가는 게 좋냐는데, 낙동강은 저도 뭐 특정 지역은 한 30번도 가보고 전체 구간은 한 2번 정도 다 걸어봤었는데, 의외로 날씨로 본다면 봄가을이 제일 좋고, 눈 호강도 하는데, 오히려 아무로 오지 않는, 오롯이 내만 갈 수 있는 겨울 얼음 트레킹이 좀 특이한 경험이었던 것 같고, 뭐 봄, 여름에는 낙동강 못 갔을 때는 강에 미연하지 않았는데, 겨울에 좀 춥다고 못 갔을 때는 좀 미안할 정도로 강이 많이 그리워지죠. 예. 여기에 상경인 관란담이다. 볼관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담은 모시고 물결난입니다. 그래서 물결과 소를 본다는 곳인데, 이 낙동강이 쭉 내려오면 관수루, 관창, 관어대, 그리스도 뭐 보는 문화가 대나 정자 쪽에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12경 중에 관람담이라 해서 목과 담을 본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가다 보면은 뭐 시간이 도시의 시간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는 거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이 편안해지고 힐링 되는 거죠. 관람담이고, 다시 넘어오면은 이렇게 한 고비를 할 때 그 뒤에 뭐가 있을까 싶죠. 우리 골목길 가면은, 감천문화마을 가면은 딱 골목다리 뭐가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이 길이, 낙동강도 이런 길들이 연이어 계속 이어진다는 게 상당히 신비로운 것 같고, 이 겨울길입니다. 얼음 위로 걸을 수도 있고요. 겨울에 낙동강에, 여기는 완전 산골인데요. 생각보다 오히려 골바람이 있어서 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춥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안 추운 이유가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우리나라 옷이 너무 좋아요. 옷이 다 이런 뭐 남극 가도 입을 옷이 대혼돼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거의 안 춥다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성구에서 한 8km 정도 지나면은 이게 양원역이라고, 작년에 영화 기적에서 나왔던 곳입니다. 여기에 기차가 서지 않는 곳인데, 그죠? 그 마을 학생이 그죠? 탄을 해서 썼던 곳인데, 물론 거기에는 뭐 조금 섞이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는 서지 않았고, 마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지금은 이제 하루에 2번 정도가 서는 것입니다. 이 양원은 원곡 마을, 본래 계곡이 깊은 원곡 마을에 2개가 합쳐질 때서 양원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원 마을 지나서 비동 마을, 분천 이래 가는 건데요. 이런 어떤 원시 비경길이 계속 이어지고요. 요 고갯길을 넘으면은 철길과 옆으로 이어지는, 우리 사람이 같이 걸어가잖아요. 그죠? 여기는 낙동강 백두대간 협곡 버이 트레일입니다. 이게, 여기는 주말에는 너무 이 약을 많이 할 정도죠. 그죠? 여기에 저희들은 걷는 길이고요. 이렇게 해서 수변길이 또 새롭게 나오고, 한겨울에는 실제 얼음 위의 길이나, 여름에는 물길로 아예 그냥 들어, 겨울에는 얼음 위로 걷고. 여기인데 재밌는 게 비동 마을입니다. 여기 완전 오지인데, 비동은 살이 찌는 마을이에요. 이 오지에는 진짜 먹을 거 하나 없고, 곰이 나타나면 나타났지, 예전에는 없을 건데 불구하고 비동 마을로 했다는 건 좀 아이러니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지나면 분천, 천이 나눠진 데서 분천입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 상류에는 모이고 흩어지고 양원이 되고 분천이 되고 합강이 되고, 그죠? 뭐 이런 것들 이름을 알고 강을 길을 걸으면 상당히 재밌다 보시면 돼요. 분천을 지나면은 여기가 철길을 옆으로 해서, 예전에는 우리 10년 전에 생명금을 걷을 때는 아이들하고 터널로 들어갔었잖아요. 터널로 들어갔으니까 그게 한 300m 되는데 조금 위험했지만 사전에 기차 시간 파악하고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봉황으로 해서 요 비경길을 만들어놔서 데크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일부 뭐 도강을 하거나 도강 안 하더라도 데크를 하고, 도강이 상당히 재밌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좀 물이 많이 좀 흐리거나 그럴 때는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걸 어떻게
남자들은 무조건 하자 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들 일찍 죽는 법이 있다 이거지. 무조건 도강하자고 여자들은 아무 말 안 하는데 도강은 여기 보듯이 조금 물살이 빠른 곳이 낫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해요. 오히려 허벅지가 오더라도 물살이 안 오는 게 낫고 이 도강 때는 무릎 정도만 올라가면은 혼자 걸을 때 잘 삐끗해가지고 여기에 이끼나 애가 넘어지면은 이 물살 밑에는 주로 소가 많기 때문에 또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도강할 때는 진짜 발목 정도의 낮은데 아니면은 웬만하면 같이 안 하고 같이 동료가 없으면 안 하는 게 좋은데 실제 건너면 짜릿짜릿합니다. 예, 예. 지금은 많이 이 수변 데크길이 있어가지고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나면 소라동천이라고 있죠, 그죠? 아까 앞에서 구멍소에서 나왔던 것인데 예전부터 소라국이 있었다, 이상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상국이나 사국 시대 이전에 조그만 그 고대 국가일 때 이런 것들이 문경에도 가도 있고 소라동천이 많은데 이거 뭐 중국의 낙양동천 이하정이라고 낙양으로 그 도읍을 이전하면서 거기에는 동천이라는 이상향이 있다는 것들로 해서 많이 따오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걸로 해서 이쪽은 어쨌든 동화 끝까지 가다 모든 것이 소라동천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현동역. 이거 이제부터 길을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길 사진을 보면서 좀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동역 지나면은 한열 소수역 마을입니다. 마을 위에서 봤던 건데요. 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고개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내려오면은 고개가 넘으면은 또 수변에 이런 길이 또 이어지고 다시 수변 숲길로 들어가고 다시 마을 윗길로 들고 메밀고 마을이거든요. 마을로 들어가고 다시 내려오면 인기교 액길로 나옵니다. 도로가 새로 나오면서 옛날 도로 덜컹덜컹 다녔던 것들이 다 이런 자연 액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인기교고요. 그 다음 인기부터는 인기교에서 지금까지는 다음에는 안동호까지입니다. 어느 정도 안동 지역으로 만났을 때는 마을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근데 인기교에서 안동댐 까기 전 태계해등길까지는 그나마 오지의 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기교를 지나면 소수력댐이 있는데요. 소수력댐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임도가 있었던 거죠. 관리인들이. 이런 길이 만들어지고 연결되면서 소수력을 지나가고요. 이걸 지나서 이렇게 수변길을 이렇게 쭉 가면은 이쪽에 옛날에 양을 키우는, 염소를 키우는 농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소수리길하고 연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나른 나룻길이 있고요. 멀골 솔밭길 또 이렇게 여기 휴식터가 있고 조금만 오면은 이렇게 아까 그 물결을 보는 그죠 갈란담이라고 있었죠. 거의 비슷한 이런 요새도 항상 휴식을 하죠. 이런 아름다운 곳에 오게 되면은 예 그리고 합강나루의 수변길을 지나가고 수변길 가다 보면 이렇게 보면은 희드러진 어떤 예, 그죠. 이게 4월달 가면 되는 6월달 되면 또 여기에 물잠자리가 또 쫙, 물잠자리는 기랍자리처럼 따라오거든요. 예, 따라오거나 해서 잘 하거든요. 6월달 되면 되고. 여기에 또 호수 주변에 저는 특이한 경험을 한 거는 부전남이 한 5,000마리를 같이 쭉, 5,000마리 이상이 될 정도로 그 환상적인 곳을, 이런 길들이 그러니까 어느 계절마다 가도 새로운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합강인데요. 뭐 이 강이 주로 강이 있고 여기에 조그만한 게 있는데 여기에 형님이 살고 동생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형님 동생 하면서 여기에 이제 철 나룻배가 있잖아요. 다음에 누가 있을 건데 이게 누가 아는 사람 없습니까? 상이샘도 있고 근데 꼭 사진 찍는 코스죠, 그죠? 합광나루 올라오면 지금은 봉화가 원시 생태 비경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조금 힘든데 예전에는 황새마을에가 도로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황새마을 올라오고 옆으로 이렇게 비경길이 있는데 아주 힘든 비경길입니다. 저는 한번 가봤는데 고개가 너무 왔다가 그래서 어쨌든 비경길로 가면은 이제는 황새마을로 안 올라오고 요 봉화 삼동치까지 바로 오는 길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놀이가 해룡포, 무선마을, 봉화 삼동치 이랬을 때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 한때는 그 전국의 사진 작가들이 가장 많이 왔었죠. 근데 이런 사진들이 워낙 이제 많이
알리다 보니까 거의 안 오는데요. 그 제가 낙동강 걸으면서 야, 이 길은 진짜 걷고 싶었다는데 이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길을 찾으면서 우리가 찾으면서 한 7, 8년 전부터 이 길을 걸었죠. 이제부터 이게 여기까지가 원시 비경이고 이제부터는 이제 마을이 나타납니다. 낙동강 해등길. 그러니까 태계선생이 청량산까지 걸었는데 여기는 청량산보다는 10km 더 올라와 있거든요. 비나리 마을이라고. 근데 그 비나리 마을에서는 여기가 그냥 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과 강이 합류되면 다 시작이 큰 강으로 보는 거죠. 이 모든 게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는 건데 태계 예등길이 시작되고 여기 수변이 참 아름다운 길들입니다. 또 나무도 예쁘고 길도 예쁘고 가을에 보면 낙엽도 예쁘고 이 선유계에서 보는 이 사진의 한 카트가 상당히 작품 사진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 청량산까지 오면은 여기 보면 또 낙동 예등길 또 새로 시작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실제 태계 유양이 동화같이 그림속 같다고 했던 길이 태계 예등길이거든요. 사실은 여기까지입니다. 청량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동화 속에 그림 속으로 한 발 한 발 들어간다고 문헌에 남아있을 정도니까 이걸 청량산에서는 도로길로 가야 되는데 이 양산 마을길을 조금 돌아가면은 작은 마을이 있고요. 마을로 내려오면은 이제 가송리 이런 그대로 아름다운 소나무가 있는 마을. 가송리고 지나면은 농암종택이잖아요. 여기서는 도산구곡입니다. 청량산부터 태계 그 종가에 있는 데까지가 도산성까지가 도산구곡인데요. 여기가 구곡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죠. 구곡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여기가 이제 팔곡이라고 여기는 가송리는 가송마을이라고 했지만 옛날에는 가송협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이런 대들이 다 둘러싸여 있었어요. 가송협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마을로 보시면 되고 한국의 10대 정나로 불리고 있는 고산정 여기가 요 바로 지나면 있고 여기가 미스터 선샤인 그 나루터 얼음 얼었던 곳입니다. 여기가 열었던 곳이 고산정으로 보시면 되게 농암종택이죠, 그죠? 농암종택이고 여기 토계 예등길인데 우리가 여기가 여기까지 농암종택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길이 되게 정상적인 빨간 길이 태계 예등길인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비어져 있죠. 사유지여서 공무원들은 그래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걷죠. 그래서 이거 대신 요 길로는 해놨지만 여기는 고개를 많이 해서 이 길은 그냥 실질적으로는 태계 예등길은 요래 그래야 학소대부터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유지가 어찌 되어 있는지 나중에 좀씩 사진을 보고 여기입니다. 아까 위에서 봤던 여기 전망대에서 요 예등길을 봤던 사진이 여기입니다. 거꾸로 보면은 그래서 요쪽 지역에 보면은 사유지잖아요. 묵은 밭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봄에 많이 웃자라지 않았을 때는 다 지나갑니다. 여기 길이 다 있기 때문에 전봇대 따라가거나. 근데 여름에 혼자 가기는 조금 위험하죠. 태계 예등길이 이 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태계 예등길을 지나면은 가송 협곡 제방길이 계속 이어지고 이육사 문학관으로 넘어가는 길들이 나오고 이제 이육사 문학관, 이육사 선생님 문학관이 나오고 지금은 예전에는 도로길로 갔는데 이거 둔치길로 지금 고갯길로 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태계 마을로 이런 내려온 길이 오면은 지금 왼쪽에는 여기가 도산서원이거든요. 이게 물이 차지 않을 때는 요 길로 해가지고 다 갔었는데 지금 물이 차서 요 길이 좀 사라져서 도로길로 올라가야 됩니다. 도로길로 도산서원으로 가서 도산서원에서 이제 안동댐을 가는 도로길이 되는데 그래서 낙동강 전체 510km 중에 여기서부터 안동댐 길 중에 한 15km가 도로길이 있는 유일하게. 그래서 요거는 그 일주라는 코스, 올해 태계 일주라는 걸 할 때는 극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부터는 생각보다 짧게 도로가 나타나는데요. 여기도 도산선을 지나면은 여기 이제 분천마을입니다. 아까 위에서 분천이라는 역이 있었는데 여기는 분천마을이 마을길로 내려가면은 이런 다시 임도길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기 보면은 도산서원 월천수당이 쭉 나와 있죠. 요 길로 연결이 되어서 안동 호반 호수길로 들어옵니다. 이거는 수자원공사에서 한 5년 전에 여기 그 수상 데크길로 했는데 한 1.5km 정도 되는데 여기가 안동댐으로 매립된 곳, 그 수장된 곳이잖아요. 여기 보면 풍금이 있습니다. 풍금이.
여기가 예안국민학교 분금 그 1학년 몇 반 자리라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요 건너편이 이재명 생가 있고, 예. 그래서 여기에 새벽에 가면은 물안개 길로 진짜 신비로운 길입니다. 가면은 성성인 문안단지라고 새롭게 조성하는 데가 있고요. 예전에는 다시 도로로 올라갔는데 지금은 길을 다시 정비해가지고 수변 데크길이 다 있습니다. 옛기 마을로 해가지고, 예, 안동 선비 순례길이라고 해서 군자 마을까지 가는 수변 데크길을 다 해놨습니다. 이제 도로길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길은 계속 진화되고 있고 오천 연지까지 나오고요. 군자 마을을 지나서 이제 나오면은 이 도로길로 안 가고 이런 진짜 오래된 고갯길, 마을도 맷집 없는 고갯길로 배실길, 방장교회를 지나서 우회전하면 다시 도장꽃길 이런 고갯길을 계속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10km는 오로지 도로길 있는 데가 안동 호반로라고 해놨죠. 호반, 그죠? 여기서는 호반이기 때문에 호수의 주변 도로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다 보면은 예, 선착장이 있고요. 10km를 심없이 그러면 안동댐 전경이 나옵니다. 안동댐 전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3분의 1 왔습니다. 그죠? 나머지 빨리 걸을게요. 빨리 걸을게요. 이제 안동댐부터는 대구까지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 문화의 길도 있고 모래강도 있고 구미의 옷을 볼 때는 우리 산업화의 길 그리고 칠곡의 전쟁과 갈등의 길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기자기한 길이니까요. 안동에서는 재밌습니다. 안동댐 상류에서 보는 안동댐 호반 나들이길입니다. 안동시가 또 길 이름을 계속 붙입니다. 선비길, 뭐 비행길, 호반 나들이길로 해서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곳이 쭉 내려오면은 안동댐을 볼 수 있고 월령교가 있고요. 월령교를 잘해서 지나서 다리를 건너면은 석주 이상용 선생님, 현재 생가 철로가 없어져서 생가가 복원된 길을 볼 수 있고, 안동 시내로 오면은 시내는 조금 멋대가 없습니다. 10km 정도로 저는 수변길만 계속 그래야 10km 정도 그러면은 요 금암으로 넘어오는 고갯길을 넘으면은 또 다시 자연이 나타납니다. 시내가 지나가면은 큰 규모의 금암 섭지가 휘돌아가는 강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안동이 위에 보면은 안동댐 호반 나들이길이 있고 공민항길, 여왕길, 선비길 이 완전 시내마다 이를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좀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동 나감정은 이쪽에 있는 저게 고개를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나감정이 있고요. 나감정에서 내려오면은 마의 솔숲이 있고 요 마의 섭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마의 섭지를 지나면 이제 풍산들이 나옵니다. 이게 넓은 들이 있으니까 양반초 유네스코에 그죠?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할 수 있는 하회 마을이 있었던 거죠. 반촌들이 그죠? 풍산들과 하회 마을을 같이 봐야 되고요. 여기 잠시 옆에 돌아서 그 풍산 시내로 들어가면은 채화정이라고 아주 예쁜 요거는 산지도 아니고 평지에 했는데 예쁜 정자가 있는데 차란 말은 형제간의 화목과 우애를 상징하는 시기에 나오는 건데요. 우리 유교 문화가 있으니까 많이 떠오죠, 그죠? 부산에 가면은 세변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두보이 시에서 나왔듯이, 그죠? 이렇게 이런 형제간의 유교 이념, 뭐 충도 있을 거고, 그죠? 우애를 상징하는 채화정을 만들었다. 안동으로 오면은 안동 변산서원이 있고 변산서원에서 넘어가는 하회마을로 넘어가는 이런 수변길이 있고 하회마을에서 부용대에서 바라보는 하회마을길이 있죠, 그죠? 그리고 하회마을에 오면 이렇게 하회탈춤 그죠 있고 선유 줄불놀이 나도 작년에 재수도 좋게 한번 갔다가 실질적으로 하더라고. 여기가 부용대잖아. 불 막 해가 나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줄이 있죠. 다다다 타잖아요, 이게. 배 선비가 배 위에서 줄불놀이를 상당히 그 다음에 이제 구담섭지 하회마을을 지나면 구담섭지가 나오는데 안동댐에서 물을 확 쏟아내잖아요. 농업용수나. 그러니까 오다가 점점 힘을 잃어요. 거기서부터 모래가 굵은 모래도 점점 까맣게 되는 게 구담섭지 쪽입니다. 그래서 본류의 대규모의 섭지가 퇴적된 하천 섭지가 나오고 이제부터는 이제 주로 제방길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축동제를 지나고 양수장에 또 예전에 못 갔던 길인데 이렇게 산길로 넘어야 될 거를 데크길로 가게 되고 여기 풍지교
풍산하고 지인교 연결된 풍지교가 나오고 또 아름다운 또 수변길로 들어가면 삼수정이라는 곳이에요. 정자가 있고 지금 개통된 지 한 4, 5년도 안 된 여기에 상강주마로 가는 상제담의 생태숲길이 있는데요. 상당히 아름다운 길입니다. 비슷하죠. 다 이게 똑같은 길은 아니거든요. 있고 상강주망 가기 전에는 이렇게 강문화 전시관이라고 하나의 상강주망이나 상강나루를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문화 전시관이 있고 상강주막은 보시면은 2005년까지 오히려 낙동강에서 마지막까지 주막이 할머니가 90세까지 일기로 돌아가실 때까지 했던 곳이시고요. 상강주막 지나면은 다시 우리가 이 낙동강 700리 상주까지 가야 되는데 이목리 제방을 지나서 영강을 동항하고 여기는 이제 좀 깊어도 물살이 없잖아요. 위험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밑에 이제 모래 버리고 이러면은 푹 빠질까 싶어서 그래서 혼자 걷는 것보다 가능한 한 모든 동항은 물살과 밑에 태적 그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죠. 동항하면 낙동강 700리 여기 한 10년 정도 2009년 사진이에요. 13년 전에 그죠 했던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700리를 지나면 이제 도심길로 들어옵니다. 그 중에 잠시 하는 핫스팟인데요. 상강주맥 도로길에서 바라보는 핫스팟입니다. 이렇게 강의 원령이 살아있는 모래톱이 있죠. 해령포 모래톱이 있죠. 한강에 합류지에 모래가 있죠. 해천 모래는 진짜 예뻐요. 예술 같아요. 해천 모래 그죠? 모래강이 있죠. 여기 내성천 사진은 없는데 낙동강은 지질이 이제 대부분 다 하강이기 때문에 아까 구문수 외에는 태적 풍화작용을 해가지고 모래강이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것도 해천이거든요. 모래강 이야기를 이론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전국에 대한민국은 모래내 사천이라는 지명이 아주 많습니다. 수영강 옛날 이름도 사천입니다. 부산에. 예, 사천입니다.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에도 금모래, 은모래 이렇게 나오듯이 예, 우리나라는 하강암 계열의 암석이 많아서 자연스러운 대한민국 모습이고 프랑스는 깐네 해변은 다 자갈이고 일본은 화산재잖아요. 그죠? 중국은 전부 다 황토입니다. 그게 진흙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래에 있는 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래가 안에 있는 공극 안에 모래반 물반이거든요. 근데 모래에 붙어 있는 미생물이 물을 정하고 그 공극 안에 있는 용존산소가 물을 정하면서 우리나라의 물은 깨끗해지는 거죠. 예전부터 우리 사극에 보면은 이렇게 보침을 메고 가다가 물을 그대로 먹기도 하고 아니 우물가에 예쁜 처자 있으면 물 달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면서 그대로 물을 먹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캐나다, 중국 북부 일부 지역밖에 없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래가 가지고 오는 신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신학자 이중화는 토질이 모래 땅이면 우물도 맑고 차다. 그래서 좋은 마을이라고 할 정도로 이 모래가 우리 마을을 형성하고 물과 모래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 언어에서는 모래강, 모래내, 모래톱, 모래통 뭐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모래가 분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중류 2구간인데요. 상주에서 강정보 도시인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만든 경천체 길도 있고 산업화와 전쟁, 생명의 갈등길도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상주부터 아까 내려오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이 패러글라이딩으로 찍은 사진이거든요. 우리는 걸으면서 보기 어려운 이런 사진들이 어디 한번 작품을 내놔도 되겠다 할 정도로 상주의 중동계 옆에 좀 지금 한 5, 6월 달이면 딱 맞겠네요. 그죠? 4대강 사업전에 지금 물이 차 있습니다. 경천대 고객길을 넘어가면서 이제 도남서원이 보이고 자전거 박물관이 보이고 국립생물자원관이 보이고 이제 드디어 이제 상주포가 나오죠. 그죠? 구조물이. 그 수변 제방길을 내려가면 다시 계속 다시 이제 이런 공원 제방길입니다. 강창나루 공원길 그죠? 그리고 상주구간에는 자전거 길인데 전부 다 수변길 아니면 제방길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고객길로 수변길로 넘어가고 중동교를 지나는데 이것도 4대강 사업전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길 강을 봤을 때 가장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이제 물이 가득 차 있죠. 중동교를 지나서 우한으로 가면은 물량 제방으로
쭉 가면 이제 고갯길을 넣으면은 낙동강 이야기가 곳곳에 이제 이런 게 생기죠. 이제 낙당부로 오게 되고 아까 관자가 많이 있대. 관수루를 지납니다. 다시 이 낙담보 다리에서 왼쪽 편을 건너서 간수루 쪽으로 건너서 어릉 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 핫스팟에 주변에 옛날에 토진 나루나 강창 나루 같은 빛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도계 제방길로 또 12길, 이 제방하면 보통 10km입니다, 이거.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일성교 하루 둔치로 지나고 다시 구미보 둔치 지나고 이 두 장 오는데 벌써 20km 지난 거예요. 진짜 지리한 제방길이 나오면 저 멀리 감천 합수지 길이 나오고 합수지 다리를 건너면은 이 구미 해평섭지는 엄청나게 넓은 요 하나만 해평섭지를 할 수는 없는데 그 중에 사진으로서 그럴듯하다고 해서 해평섭지입니다. 이 길을 지나면은 매학정 순선대교에 있는데 매학정이라고 지금 한 4, 5월달 가면은 이 벼룩나무하고 매가 아주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곳이 매학정이 이 쭉 마을이 조성되어 있고 이 매학정을 지나서 다리를 다시 건너서 숭순대를 지나면 청소년 수련은 둔치길이 나오고 계속 공원길 다시 하는데 지금 도시로 오면서 수변 쪽에는 정수장이 있으면서 사람 출입을 많이 못했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정수장에 이제 트레킹 문화가 활성화 되면서 강변 데크길을 많이 놨어요. 해평 제방에 데크길이 나오고 그리고 구미 시내로 가면은 국가공단의 도로의 인도길 다시 인도로 갔다가 또 남구미대교 하수체이장 옆에 수변 데크길처럼 만들고 오면 칠곡보가 나오고 칠곡보를 지나면은 이렇게 호국의 다리가 있고 오른쪽 편은 구미 공업단지라고 73년도인데 참 읽어드리면 참 의미가 큽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금옥상 기슭에 쓸모없는 낙동강편 이래 나와요. 그죠? 그 당시 작게 나와 있어요. 350만 평을 땅과 설기, 단결과 협조로서 전자공업단지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보람찬 80년대로 향하는 하나의 디딤돌, 하나의 전진, 잘 살기를 발돋움하는 민족 의지의 표현, 꿈의 실현, 조국 근대화의 우렁찬 고동, 바꿔놓는 지도 위에 찬란한 태양이 영원히 빛나리라 1973년 이래 했는데 울산대 대공원에 있는 울산 공로타에도 맞습니다. 이 아름다운 검은 연기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그 당시에는 산업화 잘 살아보자.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어쨌든 박정희 뒤보면 있거든요. 쓸모없는 땅 이게 참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뭐 그 당시에 또 정세일 수는 있겠지만 이걸 읽고 가면 요걸 지나면은 하여튼 뭐 공업단지를 지나면은 이제 칠곡으로 들어옵니다. 칠곡에 들어오면은 꼭 수변길 안 걷더라도 여기에 보면은 구상문학관, 가실성당 등등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걸 좀 보고 내려오고 여기도 계속 둔치길입니다. 양수장길인데 양수장길 넘으면 또 안에 숲길 나오고 또 둔치길, 수변길. 이 사진 하나가 거의 수변길 7km, 5km 보시면 돼요. 근데 대구로 오다 보면 이제 정수장 옆에 카페가 조금씩 나와요. 예쁜 카페가 나오고 이제 강정보 들어가기 전에 데크길이 또 오잖아요. 요것도 현재 3, 4년밖에 안 됐어요. 대도시 옆에 들어오고 디아커 사진 구름이 예뻐서 이걸 디아커가 사진 찍어갖고 달성습지로 가면 이것도 데크길로 되어놨고 이제 마지막 사문진 하원유원지의 데크길로 다 이렇게 대도시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본 요 달성습지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6구간 중에 다섯 구간 하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죠? 하류인데 여기는 강정보에서 도동서 금호강에 금원고 올리는 금호강 달성습지길하고 8만 대장경 전력길입니다. 이것도 사진으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문진교 지나면은 전부 다 공업단지하고 제방길입니다. 특히 강의 하류가 내려오면요, 고수부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더 수변길, 제방길 더 많아요. 여기 보면 옥포 제방길, 농공제 제방길, 달성보 위에 이청 제방길, 다 이런 제방길이에요. 달성보가 내려오고, 지나면은 계진, 열었던 계진포 있는 강변공원을 지나고, 도동서, 옛날에는 요 다남제리로 올라갔었습니다. 요즘 이제 터널이 뚫혀가 요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도동선. 아까 도남선은 상주에 도가 남쪽으로 왔다는 거고, 이거는 도가 동쪽으로 왔다 해서, 영남에는 도계마을에 보면 선산의 도계마을, 도가 열린 마을처럼 이 도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도동마,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고갯길 넘었을 때 바라본 여기죠. 여기가 녹조의 진흥지로 보시면 됩니다. 요 도덕마을 지나면은 구지에 하얀 가랑공원 계속 또 둔치길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 이 대도시 근처니까 수변 데크길이 나오고 수변 요건 도로 자전기 길입니다. 여기는. 그다음에 이제 무심사 유일하게 이제 자전거로 고갯길 넘어가는 길입니다. 무심사 자전길로 쭉 왼쪽으로 올라가고 고개로 넘어오면 하천보가 쭉 고개로 넘어오고 하천보를 지나면은 한강의 청덕교 수변 데크길을 지나면은 적포로 가는 제방을 쭉 내려가면 적포가 나오고 적포 지나면 여의 제방 요거는 14km 제일 긴 제방입니다. 여의 제방이 지나면은 여기는 박진고개로 나는 고갯길인데요. 이 고개를 자전거로 가야 되는데 매일 올라가면 옵니다. 이렇게 사랑이 노는데 뭐 죽다가 살아났다도 많고 해. 여기서는 전부 다 낙서인데 완전 자유 해방 공간입니다. 이걸 올라가서 근데 박진고개 올라가면 여기서 이를 볼 수 있는 이런 게 나오고요. 박진고 지나면 또 제방길이 또 이어지고 창녕 이제는 또 제방 한참 이어지다가 그나마 이제 남자로서는 재밌는 길이 창녕의 벼랑길 개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벼랑길이라고 갯가의 벼랑길이라고 해서 개비길이 이렇게 나옵니다. 개비길이 그러니까 제방길을 긋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인데 한 4km 정도 이런 길이 이어지고 개비길이 지나면 난강 합수지에 난강 요 남지에 공원이 있는데요. 지금 가장 많이 피겠는데 부산보다 좀 늦게 피는지 엊그제 가보니까 수변공원이 이런 유채 공원이 이렇게 더 넓은 공원이 있고 여기서 다시 지나면은 또 칠서 정수장부터는 제방으로 쭉 내려가고 다시 제방길입니다. 제방길 함안보 넣으면 또 제방길 그죠? 제방길 수변길 또 임해진에 또 가도 또 제방길 또 학포 수변길 뭐 이렇게 쭉 본포 지나면 또 바늘섭지길 밀양 그러니까 동네마다 이름은 각자 이름 좀 다릅니다. 밀양으로 또 들어가면 또 수변길 또 이제 마지막 이제 코스입니다. 밀양에서 부산까지 오는 근데 지혜의 옛길 잔도와 낙동하고 신의 정은길이라고 여기는 좀 아름다운 길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수상교에서 지나면은 바로 이제 문화공원 또 둔치길이 쭉 이어지고 생태공원길 그리고 여기는 한포천에 있는 한림 배수 펌프장에 고갯길 올라가면은 터널길이 있어요. 요거는 잘 모를게요. 마사 터널길 지나면은 삼남진 철교가 나오고 삼남진 철교에서 이제부터는 또 잔도 아까 개비리길이라고 했죠. 똑같은 의미의 잔도가 작은 잔도와 항산 잔도가 있는데요. 작은 잔도는 원형이 이렇게 150년 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잔도 겨우 지나갔던. 근데 양반들 이것도 지길로 안 갖고 말 타고 걷거나 가마매에 가다가 너무 떨어져 죽고 한 것도 기록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잔도길이 실질적으로 원형이 나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야진사로 들어가는 둔치길이 나오고 아까 가야진하고 그죠? 가락하고 신라가 전쟁을 했지만 이 용소가 낙동강에서 26m로 가장 깊거든요. 여기에 용신제를 지납니다. 전쟁의 하루는 휴지를 하는 이런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제를 지내고 있고요. 담낭진에 오면은 급수탑을 보고 이제는 이제 마지막 부산으로 들어오는 황산의 잔도 길이 옛날 철길이었는데 지금은 데크길로 이렇게 잔도길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산공원이 있고, 이제 건곡으로 이제 부산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제, 대천천, 함영공원까지 계속, 강변길이 함영둔치 수변길이 이어지고, 구포역부터는 이제 제방길인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방길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한 16km 정도 양쪽에 쭉 이어지는데, 그리고 대저둔치의 유채꽃 축제, 삼락 제방은 벚꽃을 볼 수도 있고, 또 삼락 습지에 미로길도 있죠, 그죠? 미로길도 있고 연막에 가면 또 한여름에 가도 이렇게 아름다리 벚나무를 제방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낙동강 하구로 오면은 현대미술관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도보를 끝나고 해단식을 했던 그 당시에 우리가 다 발 수고했다고 발 다 씻어주고 먹물로 해가지고 발 다 해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때 다 걸었을 때 그때 16일 정도 걸을 텐데. 2009년입니다. 그죠? 했고,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아미산 전망대에서 이걸 한번 보고, 오늘 비행기에서 찍은 거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낙동강 에코트레킹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비경이 아름답고 그래서 저는 에코 트레킹 꼭 그 낙동강 한번 이렇게 구간이라도 안수 한번 꼭 해보고 싶고 너무 부럽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